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의 진심 어린 대화와 차가운 침묵, 이 둘 중 뭐가 더 위험할까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부 847쌍을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단절된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3배, 우울증 발생률이 3.1배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담배보다 더 위험한 수치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수십 년 동안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그랬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부부 상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부부 관계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결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핵심 원칙과 보너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실천하시면 부부 관계도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40분만 투자해 주세요.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2024년 발표를 보면 60대 이상 우리나라 부부의 68.7%가 하루 평균 의미 있는 대화 시간이 12분 미만이라고 합니다. 12분이요. 우리가 하루에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평균 3시간 47분인데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는 고작 12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게 왜 문제인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배우자와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진심으로 대화할 때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무섭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서 우리 혈관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장 질환 위험이 47.3%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씨, 올해 68세이신데요. 전에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남편이랑 40년 넘게 살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대화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밥 먹었어. 어디가? 뭐 사와? 이게 우리 대화의 전부예요. 임경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부부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려대학교 병원 노년내과 연구팀의 조사 결과 배우자와의 소통 단절이 3년 이상 지속된 경우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정상 부부 대비 1.8배 빨라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치매도 더 빨리 온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돈 버느라 평생 자기 마음 한번 제대로 표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보, 사랑해.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발표한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부부 312쌍을 대상으로 8주간 부부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니 참가자들의 혈압이 평균 11.4 낮아졌고 수면의 질이 34.7% 향상되었으며 우울 점수가 41.2% 감소했습니다. 약 한 알, 단 한 알도 먹지 않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소통을 바꿨을 뿐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5가지 일상 습관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를 3분만 안아주세요. 3분이요? 네, 3분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포옹을 20초 이상 지속하면 옥시토신 분비량이 2.7배 증가합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말없이 그냥 안아주시는 것으로도 됩니다. 잘 잤어? 오늘도 수고할 거야. 이 한마디만 더 하시면 완벽합니다. 잠깐, 하나 더요. 이걸 실천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씨, 63세이신데요. 퇴직 간호사 출신이십니다. 이분이 남편한테 매일 아침 안아달라고 부탁했대요. 처음엔 남편이 뭐 이런 걸 다 하냐고 쑥스러워했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남편이 먼저 안아주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하루 종일 덜 다투게 되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스킨십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포옹은 약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비싼 보약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으시죠? 병원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말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눈을 마주치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간단한 반응이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질병관리청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의 경청이 있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생활 만족도가 2.1배 높았습니다. 경청은 돈이 안 듭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하지만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건 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건 마음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셋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밥이 맛있어. 고마워. 집이 깨끗하네.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배우자의 하루를 바꿉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지혜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감사 표현 3번만 해보세요. 2주 후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넷째, 일상에서 자주 가벼운 스킨십을 하세요. 지나가다 어깨를 쓰다듬고 텔레비전보다 손을 잡고 식사 후 등을 토닥여주세요. 이 작은 접촉들이 우리 뇌에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8회 이상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부부는 코르티솔 수치가 23.4% 낮았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섯째, 작은 선물을 자주 하세요.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빵 하나, 과일 한 봉지, 꽃 한 송이면 충분합니다. 여보, 지나가다 이거 보고 생각나서 사왔어. 이 말 한마디와 함께요. 이것이 3,000원짜리 최고의 건강보험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핵심 원칙, 마음의 문을 여는 5가지 일상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아침 포옹, 경청, 감사 표현, 가벼운 스킨십, 작은 선물.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부부관계가 그리고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바로 부부 사이의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우리 남성분들 대부분이 우리 부부관계에서 상대방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도 그 윗세대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 공동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부 523쌍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72.8%가 우리 부부관계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더 안타까운 건 그분들 중 84.3%가 이 사실을 배우자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참는 게 편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참는 게 편한 게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모르셨던 겁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여성은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이것이 우리 세대의 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성분들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힘과 속도에 대한 오해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연구팀의 여성 감각 신경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신경 말단은 남성보다 감각 밀도가 2.7배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자극이라도 여성은 훨씬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극은 쾌감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감이 됩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세요. 물이 세게 나오면 손에 아프죠? 부드럽게 나와야 손을 씻기 편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이것이 의학적으로 검증된 원칙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체로 이렇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씨, 남편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40년 동안 아내를 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분이 방법을 바꾸신 후에 아내분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셨대요. 여보, 오늘은 정말 좋았어. 결혼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과정을 즐기시는 겁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부부관계에서 반드시 특정 결과에 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 이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결과 지향적인 부부보다 과정지향적인 부부의 관계 만족도가 2.4배 높았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즐기세요. 서로의 호흡을 느끼세요. 배우자의 표정을 바라보세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세대는 힘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배려와 존중과 이해. 이것이 바로 나이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대화하세요. 지금 기분이 어때? 이게 좋아? 더 부드럽게 할까? 물어보세요. 배우자의 대답을 존중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영희 씨, 67세이신데요. 전 교사 출신이신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을 물어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어보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부부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위생과 청결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깨끗이 하세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부분에 소홀하기 쉬운데 사소한 것 같지만 배우자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째,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70대에 무슨 부부 친밀감이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의학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도 적절한 부부 친밀감을 유지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반적 건강 점수가 31.8% 높았고 또래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인지기능 유지율이 27.4% 더 좋았습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만 믿었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숨소리 하나, 작은 표정 하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주는 축복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윤재호 씨, 77세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젊었을 때는 제 욕심만 챙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내의 작은 표정 하나에도 사랑이 느껴져요. 77세에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이의 축복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지금까지 두 번째 핵심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과정을 즐기기, 대화하기, 청결 유지, 나이를 선물로 받아들이기,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우리 몸 건강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60세 이후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매년 약 1.2%씩 감소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하셔야 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삼성 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30분 걷기를 실천한 60대 남성 그룹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4.7% 상승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걷기입니다. 돈 안 듭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60대는 7시간 이상 자는 그룹에 비해 호르몬 균형이 23.8% 더 불안정했습니다. 밤 10시 전에 주무시고 7시간은 주무세요. 셋째, 아연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굴, 소고기, 호박씨, 시금치 같은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비싼 보충제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장기영 씨, 66세이신데요. 농부이신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아내랑 같이 30분 걸으니까 체력이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아내랑 대화도 많아지고 모든 게 좋아졌어요. 하나가 바뀌니까 전부 바뀌더라고요. 맞습니다. 건강은 하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하면 수면이 좋아지고 수면이 좋아지면 호르몬이 안정되고 호르몬이 안정되면 부부 관계도 좋아집니다. 선순환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연구팀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과 영양관리를 하는 폐경 후 여성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37.2% 높았습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필요한 관리를 받으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보너스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상에서 수많은 부부를 만나면서 가장 확신하게 된 진실입니다. 침실 밖에서의 모습이 침실 안에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검증된 사실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공동연구팀이 65세 이상 부부 438쌍을 1년간 추적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우리 부부관계 만족도가 3.4배 높았습니다. 3.4배입니다. 기술이나 방법보다 일상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이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부부를 만나면서 확인했습니다. 평소에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순간에만 잘하려고 하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아니, 우리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립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기술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아까 첫 번째 원칙에서 말씀드린 5가지를 기억하시죠? 아침 포옹, 경청, 감사 표현, 가벼운 스킨십, 작은 선물. 이것을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일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동현 씨, 59세이신데요. 철물점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면 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손을 잡기 전에 먼저 설거지부터 도우세요. 먼저 고맙다고 말하세요. 먼저 눈을 맞추세요. 그렇게 3주를 하셨더니 어느 날 밤에 아내가 먼저 손을 잡으셨대요. 여보, 요즘 좀 달라졌네. 고마워. 아내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순서입니다. 먼저 일상을 바꾸고 그 다음에 관계가 바뀝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집안일을 함께 하세요. 설거지 하나, 빨래 한 번이 배우자에게는 내 남편은 나를 존중한다. 내 아내는 나를 생각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전반적 건강 수준이 18.7% 높았습니다. 집안일 함께하는 것도 건강관리입니다. 돈 안 듭니다. 체력도 기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도 함께 하세요. 아침에 함께 산책하시고 식사를 함께 챙기시고 건강검진도 같이 받으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지만 둘이 하면 습관이 됩니다. 손주들하고 함께 공원에서 뛰어노시려면 우리 부부가 함께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바라는 것, 건강하게 손주 결혼식까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부부가 서로의 건강관리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 30분 함께 걷기, 균형 잡힌 식사 함께 챙기기, 충분한 수면 함께 지키기, 스트레스 함께 줄이기, 정기 건강검진 함께 받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보약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태영 씨, 74세이신데요. 전 공무원 출신이신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랑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기 시작했더니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산책하면서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혼 48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매일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건강과 관계가 함께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건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핵심 원칙, 마음의 문을 여는 5가지 일상 습관. 아침 포옹 3분, 경청하며 눈 맞추기, 하루 감사 표현. 3번, 가벼운 스킨십 자주 하기, 작은 선물로 마음 전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하시면 옥시토신이 나오고, 코르티솔이 줄고,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손주들 앞에서 건강한 할아버지, 할머니로 오래오래 함께 하시려면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핵심 원칙, 우리 부부 친밀감의 진실. 부드럽고 천천히, 과정을 즐기기, 반드시 대화하기, 청결 유지하기, 나이를 선물로 받아들이기. 우리 세대의 지혜가 젊은이들은 모르는 깊은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60대도, 70대도, 80대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보너스, 침실 밖의 일상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먼저 일상을 바꾸세요. 집안일을 함께 하시고, 건강 관리를 함께 하시고, 매일 함께 산책하세요. 마음이 열려야 관계도,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가지만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밤 배우자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씀하세요.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자.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바빠서 서로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돈 버느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우리 자신의 건강도 배우자의 마음도 뒤로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못 챙겼던 것들 이제 하나씩 챙겨봅시다. 이제 드디어 우리끼리 서로를 돌볼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배우자가 행복하게 웃으며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 손주들 앞에서 사이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